우리나라 최남단의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제주의 봄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누군가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걸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은 차가운 제주 바다에 손끝을 살짝 적신 추억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화사하게 핀 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기도 했겠지. 여기 4월의 제주를 찾아 다크 투어를 떠나온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제주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곳곳이 다크 투어의 현장이 된다. 벚꽃이 만발하는 제주의 봄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1947년 3월 1일에 일어난 경찰의 민간인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광복 후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 분위기에 반대해 시작된 48년 4월 3일 남로당의 무장 봉기부터 약 7년간 제주도에서는 제주 4.3이라 불리우는 무력 충돌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던 무장대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벌대, 역사적 이념이 얽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던 제주의 봄. 이 여정은 제주 4.3이 남긴 또 다른 제주의 봄을 찾아 다크 투어를 떠나온 이야기다. 등장인물. 우선 나부터. 박예슬. 나는 제주 4.3 유족 4세대로 연극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요가 수업을 하는 예술인 노동자다. 2022년 봄,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재현되어 있는 다랑시굴 사건 현장을 보며 언젠가 할머니에게 들은 적 있는 가족의 역사를 떠올렸다. 이후 다랑시 비망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내가 보았던 11구의 유골 중 하나가 나의 증조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조할아버지를 보고도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애도하고 왔다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랑시 특별전의 연출 박예슬입니다. 나는 지금껏 무심했던 가족의 역사와 제주 4.3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다랑시 특별전을 만들었다. 저와 제 동생 찬우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된 뒤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문제를 몰랐던 저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연극입니다. 박찬우. 동생 찬우 또한 제주 4.3 유족 4세대이며 직업은 회사원이다. 나처럼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된 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감정에 시달리다가 4.3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글을 쓰는 용기도 선보였는데 앞으로 더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쓰고 연출한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드라마 트룩으로 참여했다. 한주연. 앞서 말한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나 박예슬을 연기한 배우다. 제주에 뿌리를 둔 4.3 유족 4세대. 저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4.3 당시에 불초를 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 연출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4.3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원. 희원이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쭉 살아온 배우다. 연극에서 내 동생 박찬우 역을 연기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바로 제주 4.3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4월 3일까지만 해도 제가 제주 4.3의 정의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4.3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공부함으로 통해서 공연도 만들어 보고 같이 함께 해보고 이번에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나와 찬우, 그리고 연극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주연 언니와 희원이. 이렇게 모인 우리 넷에게 제주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22년 연극 다랑시 특별전 관객의 피드백 중 앞으로 4.3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나와 동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우린 4.3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고 당시 경찰과 군인들은 다랑시굴 앞에서 연극의 일부분도 재현하고 또 전야제와 추념식도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4월 3일을 앞둔 3월의 마지막 날,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여행 일정의 시작. 우리는 늦은 저녁 제주에 도착해 핫한 관광지의 모습을 한 제주를 마주했다. 첫 번째 투어 장소는 관덕정. 관덕정은 제주 4.3의 도화선인 3.1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다. 하지만 관덕정에는 4.3과 관련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던 찰나. 희원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노란 리본을 발견했다. 여기 설명에 바로 나와 있는 제주 4.3 유적지 안내판이 없는 곳.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니 4.3 안내판이 없는 다크투어 장소라는 문구가 우리를 맞이했다. 제주 4.3의 시작을 관덕정이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게 약간 이렇게 짚어지는 몇만 명이 모였고 근데 그 구경하는 도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도민 중에 그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가다가 말에 치여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팔매질을 해서 그게 시작된 거잖아. 그래서 보면 희생당한 사람 중에 시위단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도민들만 희생을 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 게 제주 4.3의 첫 희생자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무장봉기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거를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관덕정을 꼭 오고 싶다 말했던 주연 언니는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 했다. 이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 관덕정을 조사하면서 이 이름을 얘기하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49살 송덕윤님 농부셨고요. 그다음에 38살 김태진님 농부셨고요. 49살 양무공님 농부셨고요. 34살 오문수님 농부셨고요. 15살 허두용님 학생. 사망자 중 최연소자인데 당시 시위대가 집결했던 저기 제주 국국민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그다음에 21살 박재옥님 이게 유일한 여성분이셨고 사망 당시 젖먹이를 안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은행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게 이송이 됐는데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주 4.3 기간 중 최단 기간, 최대 인원이 학살되었던 북촌 너분순이 4.3 기념관 근처. 어디선가 예쁜 노랫소리가 들렸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희생자의 이름과 성별, 희생된 당시의 나이와 경위가 한 줄로 쓰여 있었다. 저분들은 가족이 다 돌아가셔서 나이가 안 나와요. 이름 없이 땡땡땡 처, 땡땡땡 자, 땡땡땡 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을 타고 들어왔다.
속성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 삼켜라. 말하지 말고 참아라. 속성해라. 근데 이제는 속성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 말하지 말고 참으라는 제주도 방언. 어떻게 보면 사삼을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속som하다. 이젠 더 이상 속som하지 않을 사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다음 여정을 떠났다. 와닿는 게 아까 뭐 기념관에 있었던 영상도 2009년 영상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희생자의 가족들이 거의 제일 가까운 가족들의 영상들이 나왔는데 뭐 한 분은 아들이 그 2006년 당시 뭐 49살인데 회사에 지원을 넣었다고 했나? 근데 그게 그 살고 있는 그거를 보고 떨어뜨려서 아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이런 그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느 분은 인천 상륙작전에 북촌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 명백한 사실인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빨갱이였으면 그 총구가 어디로 향했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뭔가 저한테 조금 더 잘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몇 년도에 뭐가 이렇게 돼서 누구 때문에 뭐 어떤 땡땡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약간 이런 거구나.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지금 이번에 좀 너분숭이 여기 갔다 오면서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고 재건된 중산간 마을 서늘리. 우리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희생되었다는 목시물굴을 찾았다. 근데 대서비굴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네. 대서비굴 가기 전에 요렇게 생자 길로 들어가야 돼요. 네.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길로 가서는 못 찾아요. 우리가 여기가 나가는 데인가 봐.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 아니야? 불이? 여기도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로? 이래서 길이 있는다고 하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되게 쉽게 가는 데인 줄 알았어. 아 여기 있다. 근데 여긴 동쪽 입구. 거기 굴 입구가 있어요? 있어. 진짜? 어디? 여기요. 와 저기서 한참을 헤맸는데 그러니까. 지도 믿으면 안 되겠어. 어디야? 와 여기 안이 보이네. 이거 후레쉬 한번 해볼까? 와 근데 여기 어떻게 200명이나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전형적으로 입구가 좁고 뒤로 갈수록 커지는 굴이래.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진짜 그 뭐라 하지? 온도가 다릅니다. 아니 좀 추울 것 같아. 네. 아, 안에 많이 추웠겠다. 진짜 아니 엄청 엄청 심지어 이때 시원하네. 한겨울이었잖아. 맞아. 그럼 따뜻했을라나? 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에가 따뜻하다고? 바깥보다? 아니 밖에 온도가 더 낮으니까 안에가 보존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우여곡절 끝에 찾은 목시물굴 입구를 보며 우리는 그해 겨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추위 속에서 살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동선상 낙선동을 먼저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목시물굴을 먼저 갔냐? 이게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느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목시물굴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낙성동에 성터를 지었으니까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군대에서 다시 마을 재건해도 된다. 대신 성을 짓고 토벌대가 못 들어오게 잘 고초 서고 뭐 이런 조건부로 마을을 재건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엄청 힘들게 쌓은 성이 낙선동 성인데 크기가 꽤 큰 성을 보면서 자료에 의한 무장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성을 쌓고 대비해야 할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장대 규모가 그렇게
이런 성벽 쌓고 이런 거 할 만큼의 규모가 아니잖아. 그 군인들도 그러면은 되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을 거야. 정확하지 않은 어떤 형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군인들도 말단은 다 모르잖아.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근데 위에서 이제 무장대 규모가 마치 어마어마한 규모인 그치, 것 그치. 마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벽을 쌓게 하고, 사실 무장대 규모가 끼케봐야 제일 컸을 때도 뭐 한 300명, 500명 이 정도인데 이런 성벽 쌓아서 이렇게 도랑을 팔 정도의 그게 아니잖아. 희원아, 넌 어떻게 생각해? 어쩌면 4.3은 알 수 없는 허상과 싸웠던 게 아닐까요? 없어진 마을이 많은 중산간 지역에서 그래도 돌아온 마을이 된 서늘리와 함께 우리의 둘째 날이 저물어 간다. 어쩌면 이 여정은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나와 찬우 역할을 맡았던 주연 언니와 희연이에게 다랑시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욕망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다랑시굴은 나의 증조부가 돌아가셨던 장소이자 내 마음에 4.3을 심어버린 곳이다. 근데 진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은 그때 종달리 66 사건에서 고모 씬이나 하나만 여기 배경으로 우리 재연 1분만 해보자. 미신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신기를 팔지 못해 제주도를 떠나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는 직근처에서 며칠간 숨어 계셔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이 살았던 마을에는 종달리 66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종달리는 사건의 수배자가 71명이라는 발표와 함께 토벌대에 주목받는 마을로 급부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종달리에는 경찰대와 토벌대를 지원하는 우익단체 대동청년단도 조직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된 여러 단체는 각자의 생존을 목표로 행동했습니다. 초토화 작전의 무차별 학살을 피하기 위해 마을 청년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랑시굴 사건이 일어날 무렵 종달리에는 무장대에 의해서 마을 사람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전가될까 두려웠던 마을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 저도 이상해요. 저는 보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여기서 연극해야겠네. 아니 뭔가 누나가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계셨다고 합니다라고 하고 고개 돌리는데 그 느낌이 진짜 이상해. 네. 유레카 타임 또 왔는데? 약간 이상해. 누나 왜 울어? 몰라, 기분이 이상해. 저희 한번 장면 들어가 볼게요. 4.3이 주는 무게감에 눌리고 싶지 않아 가볍게 4.3을 다루고 싶었던 마음이 갈피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사실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재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 감각의 무게가 너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무슨 느낌이지? 이럴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른 할머니 밥을 먹어야 한다. 새로운 등장인물 이춘자. 그녀는 나의 할머니이자 남편과 사별한 이후 발견된 시아버지 유고를 홀로 마주하며 오랜 시간 4.3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옆집이가 친척 살아서 옆집이 간에 옛날엔 이 마린 이치로 가면 이 나무로 영현 누나 그 속에 고반 산 거다. 해삼석 그때 고반 살던 이제 그 친구가 와 돌아간 거라. 그냥 대대가는 이제 그들 가신 거라. 그 다랑시골에서 11사람 돌아갔더니요. 일본 가긴 한 친구가 돌아가신 뒤 일본은 차비여서 못 가고 경연 이제 그
굴속에 해냈는데 그 입구에 그냥 몸을 찌르가 음식을 불쾌하거나 연기 먹어. 4월 3일을 하루 앞둔 저녁, 우리는 4.3 전야제에 다녀오기로 했다. 예술로 만나는 4.3은 어떨까? 언젠가는 내가 만든 공연으로도 제주를 방문하길 바라며 굳은 의지를 다져본다. 오늘 4.3 전야제에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4.3 뮤지컬을 보는데 어떤 표현들은 되게 좀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모두가 좀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그런 걸 다듬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가 분주하게 어디론가 떠났다. 뒤따라가 보니 마을회관 앞에 4.3 평화공원으로 떠날 유족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계셨다. 이런 걸 터놓고 다 이야기하고 알아야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 광주 5.18 강 몹습니까? 어떤 자기 어릴 때 그냥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데 할머니들이 권해주고 중반일 거죠. 너네 아버지가 어떤 했죠? 경호나 나랑지 우리도 투서대 우린 다 알지 우린 게. 우린 다. 그다음에 우리 이모도 6살인가 7살인데 그걸 기억을 그래도 하니까 다행히. 우린 11살이라. 11살 맞지? 11살이는 다 알지. 막 고반하면서 11살 투멍이가 우리 할머니 11살 멍석 그 기억을 하겠다 완전히. 예. 시모당 주개군데 멍석 투멍 11살 투멍이가 곱변한 거 다 알아죠. 각자가 기억하는 당시의 진실을 가지고 현재를 또 살아가는 마을 분들을 보면서 4세대인 우리는 또 어떤 개인의 진실을 가지고 4.3을 품게 될지 궁금해졌다. 예비 주차장이 13군데나 생길 만큼 이날 하루는 제주 도민이 거의 다 평화기념관을 방문한 것 같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4월 3일의 제주 풍경이다. 나와 찬우는 증조 할아버지 이름부터 찾았다.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몰라 희생자 강명비를 바라만 보던 주연 언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희원은 4.3의 한 장면을 표현한 일러스트가 그려진 옷을 구매하며 4.3을 기억하려 한다. 처음 방문해본 추념식, 4명이 같이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은 버거웠다.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추모식과 진아영 할머니 산터를 방문했는데요. 이제서야 진짜 제주를 만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사실 지난 침묵의 세월 동안 누군가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돌아 다시 찾아올 봄. 내년 4월 3일에 우린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